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흔들 만큼 아프게 다가오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계속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픔을 품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내 삶에서 떨쳐내는 방법, 나아가 그 상처를 안고도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어 하셨을지,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실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학기 말이면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 앞에 섰고 혹시라도 칭찬받을까 기대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교 1등 못했네. 그래도 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 그 순간마다 제 마음속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지금도 그때의 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제 아이가 숙제를 다 하고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였어요. 순간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왜 나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이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 정말 저는 잘못된 사람인 걸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어른이 되고 심지어 부모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흔적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우선 이 구독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된 나를 괴롭히고 아이를 대하는 나의 모습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직면하고 다룰 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첫걸음이다.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에게 줄 차례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과 행동은 그들만의 방식이었고 그 안에는 나름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의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의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넌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상상을 통해 나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내 안에 새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선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반복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길.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사연인데요. 읽어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우리 딸 같아서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감사하고 저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부탁을 드리면 꼭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딸처럼 대해줬는데 너도 나를 엄마처럼 대해야지. 이게 무슨 태도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몰려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아도 자꾸 제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 서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떠올리셨나요? 시댁에서 우리 딸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 태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상황.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내가 느낀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을 그을 때는 선명하게 그리자. 예를 들어 이런 말로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어머님, 제가 딸 같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단호함과 존중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이런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한순간에 완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며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반복적인 행동과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의견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머님께 불편함을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이어가며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다시 아프게 한다면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무리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쩌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맡기자. 이 마음을 가지면 관계에서 느꼈던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선을 긋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를 응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결국 여러분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10년 넘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던 친구라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의지하고 싶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진짜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 힘든 얘기 그만 좀 해. 너랑 통화하고 나면 내가 더 우울해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 뒤로는 제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항상 그 친구 얘기만 들어줬어요.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업무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자료도 만들어줬죠. 그런데 일이 끝난 뒤 저는 한마디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친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널 도와준 적도 많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족한 친구인가? 이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잃을까봐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참고 있어요.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떠올리셨나요? 친구라는 이름 아래 기대와 믿음으로 쌓였던 관계가 상처로 돌아올 때의 그 아픔, 특히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순간에 돌아온 냉정한 말 한마디는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우선 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무시하며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친구라는 이름 아래 내가 너무 많은 걸 감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보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한 친구야. 그래서 더 이해받고 싶고 나도 너에게 의지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힘든 순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역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상대가 아닌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관계의 개선과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더라도 스스로를 잃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용기가 결국 여러분을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읽어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 중 가장 먼저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던 아이였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동생들 챙기는 것도 항상 제 몫이었죠. 엄마가 넌 착해서 엄마를 돕는 거야 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이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넌 왜 그렇게 변했니? 옛날에는 엄마를 그렇게 잘 도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나쁜 딸인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꾸만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주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엄마께 미리 말씀드렸죠. 엄마, 이번에는 회사 일정 때문에 김장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김장 당일 아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이거였어요. 오늘 당장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줘. 너만큼은 엄마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너도 이제는 남 같구나. 그 순간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지금은 못 가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 딸인가?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나쁜 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엄마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받아들여야만 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왔던 일들. 우선 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기대와 의무는 때로는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족이라도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가족이니까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런데 요즘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이 말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내 한계를 분명히 알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좋은 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가족이지만 모든 감정과 의무를 혼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관계를 재정립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 무게를 누가 만들었는지 돌아보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요구된 무게가 너무 크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그들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무례함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기 초라 서로 얼굴을 익히는 자리였죠.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학부모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 어디 학원 다니나요? 저는 특별히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존중하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뒤처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거 부모 책임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족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아이를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걸까? 자꾸만 제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어요.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나요? 학부모 모임 같은 자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때로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일수록 더 민감하게 다가오고 그 상처는 곧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선 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선택과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과 내 선택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례한 말은 그 사람의 시선과 판단일 뿐 내 삶의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교육 방식은 다르죠. 저희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차분히 마무리하면서도 내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을 떠나온 뒤에도 상대의 말에 내 감정을 붙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며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저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 내 선택을 긍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아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은 나와 아이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무례한 말이 내 가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이 던진 말은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봅니다. 누군가가 준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은 내 삶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진짜 행복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